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고 배우는 즐거운 문과. 오늘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Let's get started. 자, 오늘의 다섯 번째 단어는 coherent입니다. 일관성 있는, 조리 있는 이런 뜻이죠. As you know, we've got a whole lot of confusing words here. 오늘도 혼동 어휘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The first thing is etymology. 어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coherent를 쳐보면 중요한 부분 밑줄 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coherent라는 단어는 조화로운, 그리고 sticking together, 함께 붙어있는, connected,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consistent, 일관성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여기 co라는 단어는 come이라는 단어가 동화된 형태, 즉 H 앞에서 M이 탈락한 형태로 나게 되고, 그리고 adhere, stick, 고수하다, 집착하다, 달라붙어 있다 라는 단어와 함께 결합을 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던 요 stick together 라는 요 단어, stick together, 한데 붙어 있다. 요게 coherent의 기본적인 어근적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챙겨 가실 게, 여기 보시면은 이 hesitation이라는 단어, 우리 주저함이라고 하죠. 주저함 또는 우유부단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hesitation이라는 단어도 여기에 있는 here라는 단어가, 해지라는 단어가 here에서 왔다는 겁니다. 어디 here, 고수하다, 붙어있다. 그러니까 어디 가지 않고 요 주변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 그래서 어딘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왔다 갔다 우유부단한 거. 요게 hesitation입니다. 자, 결론을 잠깐만 정리해 보면은 요 here라는 단어가 adhere to, 최근에 요거 cling to라든지 또는 stick to라든지 또는 hold on to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고수하다, 집착하다 또는 달라붙다 이런 데서 온 단어라는 거, 요까지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어원을 봤으니까 어근을 통해서 이제 확장 어휘를 볼 시간입니다. 확장 어휘 첫 단어는 coherent입니다. 아까 우리 봤듯이 coherent라는 단어 자체가 co가 together, 함께, 즉 stick together, 함께 붙어 있다라는 의미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 단어의 뜻이 함께 붙어 있다는 의미에서 consistent, 일관성 있는, 그리고 reasoned, 조리 있는, rational, 합리적인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요 단어의 반대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incoherent 이런 단어, 조리 없는, 일관성 없는 괜찮고, inconsistent 또는 contradictory라는 단어가 반대말로 모순되는, 일관성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많이 쓰는 단어로 선생님이 필기할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살펴보시죠. If an argument, set of ideas or plan is coherent, 주장이다 또는 set of는 일련의라고 해석합니다. 일련의 생각, 계획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은 it is clear and carefully considered, 분명하고 세심하게 고려되었다라는 뜻. 그리고 and each part of it, 각각의 부분들이 connects and follows in a natural or reasonable way.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각각의 부분들이 연결되거나 뒤따라온다. 아주 natural, 자연스럽고 reasonable,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앞, 뒤가 일관성 있게 연결되거나 또는 합리적이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보시면은 모순이라는 단어는 반대말 inconsistent나 contradictory에서 나오는 명사 inconsistency, contradiction이라는 단어인데, 요거 매우 중요한 단어니까 우리 요거 보너스로 꼭 챙겨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단어는 자,
우리 coherent를 봤으니까 cohesive를 안 볼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sticking together의 의미인데 앞뒤가 아까 coherent의 경우에는 앞뒤가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면 얘는 영영의 뜻을 보시면은 united and working together effectively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working together 함께 잘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cohesive의 의미는 화합하는 또는 응집하는 또는 결속력 있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념이 cohesive의 핵심입니다. 자, 예문 한번 살펴보시면 something that is cohesive, 응집력 있는 것은 consists of parts,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consists of, 구성되어 있다. 어떤 부분이냐? that fit together well and form a united whole. 전체가 잘 fit, 어울리고 그리고 하나의 통일된 whole, 전체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응집력 있는 것이다. 끈끈하게 똘똘 뭉쳐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단어의 명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결속력이라는 단어는 cohesion 또는 이 단어들도 중요하니까 챙겨가시죠. solidarity, unity, unity는 unit, 하나에서 왔죠. bond, 이 단어 유대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결속 또는 위에서 우리 cohesive 단어 보시면은 화합, 응집 이런 의미로도 당연히 쓸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하나만 더 챙겨주시면은 여기에 solidarity에 이 solid라는 단어 있죠. 이 solid가 고체라는 단어입니다. 그쵸? 근데 이 고체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 거냐면은 나눠지지 않는 물체다. 나눠지지 않는 물체. 이게 바로 고체다. 이런 데서 왔어요. 그래서 solidarity는 분열되지 않는다.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결속력을 의미를 합니다. 자, cohesion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 단어를 좀 보시면은 먼저 social cohesion이라는 단어, 사회적 유대나 결속을 의미를 합니다. social bond라고도 하죠. 자, social bond. 그리고 하나만 더 챙겨갈게. 자, adhesion and cohesion of water. 자, adhesion and cohesion of water라고 하면은 자, 물의 adhesion은 우리말로 접착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cohesion은 우리말로 응집력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의 접착력과 응집력이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나뭇잎에 물방울이 이슬 같은 게 맺힐 수가 있잖아요. 물방울이 맺혀 있을 때 나뭇잎에 물이 붙는 능력은 adhesion, 접착력입니다. 근데 물방울끼리 똘똘 뭉치는 힘이 cohesion, 응집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방울이 생겨서 다른 물체, 나뭇잎 같은 다른 물체에 붙을 수 있는 것은 물의 접착력과 응집력이 동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adhesion과 cohes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봤으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시죠. 자, in에다가 herent를 붙였습니다. inherent라는 단어는 자, inherent는 안에 붙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말로 내재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nherent의 경우에는 이 동사의 뜻 inhere, 자, 안에 내재하다, 그리고 명사인 inherence, 내재 또는 내재함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니까 우리 반드시 이런 단어 챙겨 주셔야 되고, 영영의 뜻 보시면은 existing as a natural or basic part of something, 무언가의 자연스러운 기본적인 부분으로 존재, 그러니까 내부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 내재하는 이라고 되어 있고, 예문 바로 보시죠. 예문 보면 there exists an inherent logical inconsistency, 내재하는 논리적인, 아까 inconsistency가 그렇죠. 모순이라고 해서 contradiction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순이 존재한다,
어디에? 문화적 상대주의에는. 자, 그리고 내재하는 고유한 타고난 생내적인 이런 단어들이 동의어가 참 많아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쭉 보셨나요? 자, 한번 눈여겨 보시고, 자, 사라집니다. 뭐가 있었죠? 자, 이런 단어 있었죠. Natural, innate, native, inborn, built-in. 자, built-in도 내장된 거니까 타고난입니다. 그리고 특히 위에 거는 기초의들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intrinsic, ingrained, hardwired 이런 것들도 아주 고급스러운 괜찮은 단어들이니까 같이 반드시 외워주도록 합시다. intrinsic, ingrained 할 때 여기에 grain이라는 단어는 곡식의 알갱이잖아요. 사실 이 곡식이 어떤 곡식이냐면은 염색을 하는 곡식입니다. 그래서 염료로 쓰인다? 염료로 쓰이는 이러한 곡식의 알갱인데, 그래서 ingrained라는 단어 자체가 안에 물이 들어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hardwired는 이 wire가 전선이거든요. 이 전선이 유전자의 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로다, 유전자의 회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런 유전자의 회로가 아주 단단하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생내적이다. 이런 단어의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inherent를 봤다면 inherit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어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에 있는 이 herit이라는 단어는 heir라는 단어, 상속인이라는 heir, 자, 여기서는 h 발음 안 합니다. 상속인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inherit은 자, 뜻 잘 보시죠. 물려받다라는 뜻입니다. 물려받다. 이 물려받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재산, 그리고 부모님의 성향, 유전 이렇게 세 가지를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inherit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물론 명사는 inheritance인데 재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성향이나 또는 유전을 inherita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요 유전이 있죠.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유전을 inheritance 이외에도 우리가 이 단어를 hered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eredity는 유전이라는 단어고 이 유전을 하는 학문을 우리가 genetics라고 해서 유전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점, inherit이라는 단어는 물려받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단어인 예를 들어서 follow라든지 아니면 succeed가 계승하다, 물려받다라는 뉘앙스가 있죠. 이런 단어와 사실상 같은 뜻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또 챙겨줘야 되는 거, 물려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려받다가 아닌 물려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물려주다는 손으로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hand down이나 또는 pass down이라고 합니다. hand down, pass down은 물려서 주는 것, 그리고 inherit은 물려받는 것,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문을 보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시죠. 그녀는 자, she inherited a fortune. fortune은 재산입니다. from her grandmother. 자, 누구로부터 받으니까 from을 쓰죠. 할머니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다. 첫 번째 뜻. 두 번째, I inherited my father's love of baseball. 아버지의 야구에 대한 사랑을 물려받았다. 요거는 사실 안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거죠. 유전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하나의 성향이니까 내가 야구를 좋아해 또는 축구를 좋아해, 나는 파스타를 좋아해, 이거 다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로지는 inherited her red hair from a mother. 엄마로부터, 이거 from을 썼죠. 물려받은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세 가지 재산, 성향, 유전, 이것을 우리는 inherit 또는 inheritance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산이라고 이야기하면 자, inheritance나 heritage나 legacy가 있는데 사실 유산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유산인데 문화유산도 유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inheritance와 heritage가 조금은 헷갈린 어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본 이 inheritance는 중요한 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성향 유전이고 특히 유전은 herited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inheritance는 물려받는 유전 자체를 말하는 거고 herited는 유전이라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성을 물려받은 건 inheritance고 유전 자체의 단어는 herited이고 이런 뉘앙스로 좀 차이가 있는데 구별이 안 되면 이거는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heritage는 뭐냐? 사회 공동체가 물려받은 문화유산, 즉 전통입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쓰고 레거시는 둘 다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문 보시면 Our founding fathers,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는 founding father는 건국의 아버지들입니다. 건국의 아버지들. 우리나라를 건설한 사람들은 left us an heritage, 유산을 남겼다. liberty, 자유와 justice, 정의의 유산을 남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inheritance와 heritage를 구별했으면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타이밍에 빠지지 않는 거 딕셔너리 사전 점검하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은 우리 사전에서 coherent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밑줄 치면서 보죠. coherent라는 단어의 영어의 뜻을 보시면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1번은 생각이나 주장 등이 일관성이 있거나 조리 있다 라고 했고 2번의 뜻은 사람이 조리 있게 말하거나 말이 일관성이 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말할 때는 딱히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말이나 또는 사람이 일관성이 있거나 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문 보시면 a coherent narrative, coherent account, explanation 또는 a coherent policy, 일관성 있는 정책 or the transport system, 운송 체계에 대한 밑에 있는 예문은 그녀는 coherent, 일관성 있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공격이 있고 나서 2시간 이후에서야 라는 뜻이죠. 자, coherent, 일관성 있는, 조리 있는의 뜻입니다. 우리 자 예문 살펴볼 시간입니다. Last but not least. 자, 이번 예문은 앞에 혼동 어휘들을 다양한 혼동 어휘들을 예문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자, he presented them. 그는 그들에게 with, 자, present는 with를 씁니다. with a list of words, 여러 단어의 목록들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asked them to create a coherent sentence, 일관성 있는 문장을 그것으로부터 만들어 보라고 요청을 했다. 일관성 있는 coherent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또 살펴보시죠. People in low performing groups, 성취가 낮은 그룹의 사람들은 were trying to build social cohesion, 자, 사회적 응집력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Rather than to produce high returns. 자, 사회적 응집력이라는 단어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social cohesion, 사회적 응집력. 그리고 return이라는 단어는 수익입니다. 돌려주는 수익을 return이라고 하고, 자, 사회적 응집력은 social cohesion 또는 뭐 social tie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는 social bond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가시죠. What you inherited and live with. 네가 물려받아서, 자, 물려받아서입니다. 물려주다는 아까 hand down, pass down. 네가 물려받아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은
will become inheritance, 유산이 될 것이다. Future generations, 미래 세대의 유산이 될 것이다. 자, 요때의 유산은 사실 inheritance라기보다는 여기서는 heritage라고 하더라도 괜찮죠. 미래의 유산이 된다. 사회적 유산이니까요. inheritance가 이런 의미까지 확장해서 썼네요. 원래 inheritance의 뜻은 뭐였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성향, 그리고 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유산이라는 의미까지 확대해서 쓰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장, definitions of taste. 맛의 정의는 belong to는 뭐뭐에게 속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확인해 주시고, 속한다. belong to the cultural heritage of human society. 인간 사회의 문화적 유산에 속한다라고 했죠. 자, 유산은 heritage였습니다. 자, 다음 문장. Of the two great influences that make humans what they are.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챙겨줘야 되는 게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 요 of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of의 해석은 뭐뭐 중에라고 우리 해석합니다. 뭐뭐 중에 문장의 제일 앞에 두 개의 어마어마한 영향력 중에 이 영향력은 인간을 자 what they are 라는 표현 어떻게 해석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현재의 모습이라고 했죠. 요 해석 좀 챙겨 두시죠. what they are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두 개의 큰 영향력 중에 그 영향력이 뭐냐? heredity와 environment, 유전과 환경인데 그 중에서 자 of, 요또 of 뜻 여기 있죠? 중에서 environment, 환경은 undoubtedly the more powerful, 환경은 의심의 여지 없이 더욱더 강력하다. 자 여기 보너스로 한 개 챙겨가실 거 비교급은 원래 더를 쓰지 않습니다. 최상급의 정관사 더를 쓰죠. 그런데 여기에 더 비교급을 쓰는 경우는 둘 중 하나가 두 개를 비교하는 경우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더 강력하다. 자, 두 명 중에 그가 더 키가 크다 하면은 he is the taller라고 쓰는 겁니다. 두 명 중에서는 더 최상급이 아니라 더 비교급을 쓴다라는 거 여기까지 챙겨주시고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inherent와 acquired 차이를 보시죠. 자, 종종 someone has an inherent or acquired trait. inherent 타고난 또는 acquired는 얻어진이라는 뜻인데 여기의 뜻으로 선천적인 혹은 후천적인이라고 했죠. 자, 후천적인은 acquired입니다. 또는 학습된이라고 해서 learned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학습된. 이것도 후천적이라는 뜻이죠. 자, 누군가는 타고난 또는 후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특성은 there is foreign. foreign은 약간 이질적인 외계의 또는 외국의 이런 뜻이죠. 다른 이런 겁니다. 이질적인 누구랑 to his or her parents 부모님과는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and must therefore 그러므로 acquire identity 이란 정체성을 이 정체성은 여기서 나오는 trait 특성이 되겠죠. 이 특성을 습득을 해야 된다. 누구로부터? 또래 집단으로부터. 이것을 우리는 수평적 정체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수평적 정체성의 반대말은 수직적 정체성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수직적 정체성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특성 이런 게 아까 inheritance라고 했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특성은 수직적 정체성, 또래 집단으로부터 받는 특성은 수평적 정체성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 가지가 함께 섞여 있네요. 먼저 반드시 해석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Companies that change constantly but without any consistent rationale. 자, 회사입니다.
지속적으로 constantly는 지속적으로 변화하지만 다른 어떠한 consistent 일관적인 rational은 합리적 이유입니다. 타당한 이유. 지속적으로 변하지만 합리적 이유가 없이 변화하는 회사는 will collapse는 붕괴하다죠. just as surely 확실하게 붕괴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as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as 뭐만큼이나 those는 비교할 때 대상 일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 제일 앞에 있는 companies를 뜻하는 겁니다. 회사들, 자 어떤 회사? They change not at all, 전혀 변화하지 않는 회사들만큼이나, 즉 아무 이유 없이 일관적 이유 없이 변하는 회사랑 아무런 변화가 없는 회사는 둘 다 똑같이 분명히 망한다, collapse, 붕괴한다 이런 의미죠. There's nothing inherently wrong, inherently 내재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다. with adhering to 아까 stick to나 cling to나 또는 hold on to라고 했죠. 고수하다, 집착하다. 즉 특정한 practices, 관행이나 전략을 고수하는 것에는 내재적으로 잘못된 건 없다. 특정 전략이나 관행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거 괜찮다. 하지만 you should comprehend, 너는 이해해야 된다. comprehend, 이해하다. underlying why, underlying, 바탕을 이루는, 내재하는, 바탕을 이루는 이유에 대해서, 요 이유는 위에 나오는 rational이 되겠죠. 바탕을 이루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behind those practices, 이러한 관행. 자, 어떤 관행을 계속 하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없다. 그런데 이 관행을 왜 계속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and thereby, 그럼으로써 너는 and thereby see when to keep them and when to change them. 그러한 관행을 언제 계속 유지하고 언제 관행을 바꿀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특정 관행을 바꿀지 안 바꿀지는 그 관행을 하는 그 근본 이유를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고쳐나갈지 또는 계속해서 유지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이 글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많은 단어들을 공부했습니다. We've learned a lot of new words today. To make them yours,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I want you to review them.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복습했으면 합니다. 자, that's it for now.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인사했던 거 기억하시죠? See you when I see you. 준비해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